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위증시는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나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 중국용 엔비디아 칩 수출을 검토한다. 물론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검토라는 보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라클이 또 회사채 발행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작 엔비디아 주가는 이제 소폭 하락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증시는 5주 연속 월요일마다 크게 올랐거든요. 오늘 그 패턴이 좀 이어져 나갈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그게 금리 문제, AI 문제가 조금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살짝 진정되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대폭 줄어들거나 약간이라도 매수로 바뀌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올랐고요. 그리고 하락한 업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종목이 주도해서 지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리 내릴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건데, 계기가 됐던 거는 존 윌리엄스의 발언입니다. 이 사람 이제 뉴욕 연은 총재인데, 그러니까 연준의 2인자라고 불리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제 이 사람 말을 중요하게 보냐면, FMC 회의 때 투표권을 12명이 갖고 있습니다. 총 19명 중에서 12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거든요. 보통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이사 포함해서 이사진이 7명이고요. 7명은 무조건 투표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5명은 뭐냐? 12개 지역은행 총재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무슨 클리블랜드, 뭐 하여튼 뭐 뉴욕,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막 지역은행들 있잖아요. 이 지역은행 총재가 5장의 투표권을 나눠 갔는데, 근데 그 중에서 뉴욕 연은 총재는 무조건 투표권이 있어요. 거의 이사급으로 이제 취급을 받는 거고, 그럼 나머지 11개 있잖아요. 나머지 11개 중에서 로테이션으로 4명씩 이제 수표권을 갖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됩니다. 현재는 이제 지역은행 중에서는 오스탄 굴스비, 베스헤맥, 수정 콜링스, 알베르토 부살렘 이런 사람들이 현재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는 지역은행 총재입니다. 그럼 왜 이제 뉴욕 연은 총재한테 투표권을 주느냐? 뉴욕이 이제 금융의 중심이라는 것도 있고, 또 뉴욕 연은 총재가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통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그 담당 업무를 뉴욕에서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유동성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사로 취급을 해줘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제 이 사람을 2인자급으로 언론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거 센 사람이 발언했는데라고 해서 이제 저 금리나 기대감이 올라간 거죠. 근데 현재 지역은행 총재들은 올해 4명이 투표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명이 금리 동결해야 된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오스틴 굴스비 같은 경우는 그냥 신중론 정도. 예, 신중론 정도가 아예 그냥 동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사들 7명은 의견이 어떠냐? 7명은 비둘기가 3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신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둘기파 3명, 매파 3명, 투표권 있는 사람들 중에 나머지는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어쨌든 존 윌리엄스가 약간 신중론이었다가 이제 금리나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저 사람이 하면서 이제 기대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 금리 인하 전망이 다시 71%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때 그 전날 막 3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3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70%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인하 전망이고 이게 언제든지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이게 출렁거릴 때마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또 요란하게 막 일희일비하면서 이제 반응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AI 주식 관련된 보도가 미국에서 나온 게 있었는데, 트럼프 백악관에서 그 엔비디아의 어떤 H200,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만든 칩이잖아요. 이거 이제 수출을 허용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검토 중이고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빠졌다가 173달러 언저리까지 갔다가 쭉 올라가서 184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소폭 하락해서 끝났거든요. 저게 이제 엔비디아가 저 재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간 거는 우선 저게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었을 거고, 또 하나 이날 오라클 주가가 또 빠졌잖아요. 오라클이 5.6%나 빠졌는데 빛을 낸다고 또 이제 380억 달러 빌려야 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최근에 안 그래도 부채 문제 있는데 오라클이 또 저렇게 이제 돈을 빌린다라고 하니까 이거 또 AI주도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이 돼서 엔비디아 주가가 저 재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올랐죠. 근데 저게 이번 주에 만약에 허용이 된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면 좀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반전에. 그래서 이 뉴스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은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3조 달러가 넘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뭐 주말에도 잠깐 이제 차트로는 보여드린 건데, 이게 이제 그 미증시가 최근에 좀 독특한 패턴이 있다. 그 아침 10시 구간에 갑자기 밀어내고 그다음부터 이제 오른 날은 그냥 올라가고 이제 밀리는 날은 더 밀리는 건데, 어쨌든 10시 정도 되면 그냥 때린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10시 다 돼가지고 또 때리는, 예,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에 또 그 현상이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운용사들이 다수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가 어렵게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일부 운용사들이 포지션을 바꾼 거다.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베팅했다가 하락 쪽으로 포지션을 급하게 바꾸게 되면서 관련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저쪽에서 매도를 쏟아내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뭐 만기일, 뭐 AI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급증을 했는데, 이걸 또 이용한 쪽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하락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베팅해 놓고, 이런 수급이 불안정한 걸 이용해서 악재를 최대한 부풀려 가지고, 뭐 AI 뉴스 막 이상하게 악재 같은 거 계속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먹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아마 만약에 이게 이 논리가 맞다라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조금 안정이 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일부에서 저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만기 주간에 갑자기 금리 인하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일부 운영사에서 포지션을 변경하고, 그런 포지션 변경하는 걸 이용해서 계속 흔들어서 이제 비슷한 시간대에 일단 찍어 눌러버리는 시장을, 그럼 뭐 있나? 그럼 뭐 찾아보면 또 AI 약재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쪽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설명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이게 맞다라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미증시가 좀 안정이 돼야겠죠. 다음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월요일에 계속 올랐었어요. 예, 최근에 이제 6주 동안 보면 한 번 빠지고 이게 파란색 선 된 거, 근데 나머지는 다 월요일마다 올라갔고 다 양봉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하락한 월요일도 그날도 또 양봉으로 끝났어요. 이게 최근에 월요일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보면 최근 5주 연속해서 월요일에는 적게 오른 날이 66포인트, 많이 오른 날은 120포인트 올랐거든요. 지금 현재 5주 연속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월요일에 일단 띄워놓고 주중에는 변동성 만들고 이게 좀 반복되고 있다고, 예,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월요일조차 안 올리면 이게 좀 뭔가 자신감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등 시에는 무조건 매도해야 돼, 이런 정서가 강하다라는 거니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릴 때 월요일마다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플러스가 나도 만약에 음봉으로 끝나면, 그러니까 최근의 패턴이 이제 그 투자들이 그나마 월요일에도 올라갔던 것조차도 이제는 월요일에 올라가는 게 어디야, 그냥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식으로 심리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돼서,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 하락 여부도 중요하지만 양봉 음봉 여부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너무 팔잖아요. 계속 팝니다. 예, 11월 들어서 매수한 날이 4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번 달은 대놓고 매도를 하는 건데, 한 가지 좀 변화가 생긴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월 들어서 선물 매도를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10월에 선물 매도를 그렇게 해놓더니, 그러니까 선물 매도라는 건 제가 뭐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드린 거 있죠. 지금이 4,000포인트인데 앞으로 3,800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다음 달까지. 이러면 이제 기계한테 입력을 해요. 앞으로 3,800으로 빠질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선물 매도를 쳤어. 그러면 기계가 지금 팔았다가 3,800에서 다시 사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매도 물량을 확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4,000원에서 팔아서 3,800에 사면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매도를 확 풀어요. 그걸 프로그램 매도라고 그래요. 예, 그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가 그런 매도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하락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매도는 더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렇다고 매도를 좀 안 하는 거지 매수하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매수가 좀 세게 들어오면 방향이 반대로 틀었다, 이렇게 또 추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지금 반대로 또 3,800인데 4,000으로 갈 것 같이 얘네들이 베팅을 하네? 그러면 또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주식을 사놓으면 나중에 4,000 이상에서 팔 수 있겠구나 라고 주식을 이렇게 컴퓨터가 주문을 하죠. 그게 프로그램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키는 현물에서는 하이닉스예요. 예, 지금 이번 달에만 11월에만 외국인들이 14조 원 팔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9조 원 팔고 삼성전자 2조 3천억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두 종목을 거의 뭐 합쳐놓고 오면 거의 13조 원 가까이, 우선 포함하면 이제 그 정도 판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삼성전자는 그래도 샀다 팔았다 하는데 하이닉스는 쭉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멈추면 외국인들의 매도도 멈춘 거다. 그리고 하락 방향의 베팅도 끝난 거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어떻게 하는지도 좀 봐야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61선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데, 제가 이제 61선은 뭐 기술적 분석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급으로 저는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저선이 사실상 신용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이게 이제 작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신용잔고 추이와 고객예탁금인데, 여기 이 중에서 파란색 선이 고객예탁금이고, 주식 사겠다고 주식 통장에 돈 넣는 자금, 신용잔고는 빚 낸 사람,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주식 산 사람 추이. 근데 추이가 그냥 확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가면 빚내서 투자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돈 빌려준 쪽에서는 이거 하한가 맞으면 내 원금이 깨지잖아, 빌려준 돈이. 그래서 강제로 그 정도까지 다가가게 되면 강제로 그냥 뺏어서, 주식을 뺏어서 그냥 강제로 매도를 해버려요. 그걸 이제 반대 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반대 매도 당하기 전에 이 정도 손실 잘못되면은 반대 매도 나가겠다 싶으면 개인들이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 전에.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반대 매도 회피 물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 터질 때 특징이 뭐냐면, 1시 구간, 1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오전까지 참았다가 오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물량을 갑자기 확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악재가 없는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분차트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 61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런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넉넉하게 벗어나 줘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붕 떨어져가지고 이 위치에 가 있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빠지니까 원익 IPS 같은 어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차트가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살아나면 그 주변주, 탄력도 면에서는 또 주변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봐야 될 거고, 이런 가운데 최근에 강한 거는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이건 뭐 별도의 재료도 있었고, 최근에 미증시에서도 제약주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경기 방어주로 불리우는 뭐 통신주라든가 음식료, 다음에 이런 제약주, 이런 쪽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느 쪽으로 실리느냐에 따라서 시소 관계. 만약에 그러니까 AI주 반도체가 계속 힘이 없다라면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뭐 화장품, 카지노, 여행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강한 종목, 약한 종목군들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때는 이제 강한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약한 종목이 회복되면 강했던 종목군들 중에 일부가 더 자금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기준은 지난주에 큰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에 따라서 지난주 강했던 종목군들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흔들리느냐, 이렇게 이제 시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이번 주 후반이 미국이 그 휴장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휴장이고 금요일은 반장만 열립니다. 그 추수감사절 휴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주간의 미증시는 통계적으로는 강했거든요. 예, 그 주간, 그러니까 11월 그 주간부터 그 마지막 주까지는 미증시가 좀 강하긴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휴장일 때 외국인들의 매매 규모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주 후반 넘어가면 좀 아마 외국인들 매매 규모가 좀 줄어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까 제가 이제 외국인 체류 옵션하고 관련돼서 미국 옵션 만기 금리하고 관련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났던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살짝 완화가 된 상태에서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짝 올라왔고, 그러니까 중국의 AI 칩 수출이 될지도 몰라, 뭔가 중국에다 엔비디아 제품이 판매될지도 몰라,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일단 시장에, 이게 근데 금리 인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AI 칩 수출이 확정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 가지고 정도라서 뭐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 뉴스에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하는지.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서 중심을 단기 낙폭이 큰 AI주가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제 한일령 관련주 플러스 제약주, 이런 한일령 관련주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카지노, 화장품, 여행주, 수산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갈 거냐, 이거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상법 개정안 관련된 보도가 나올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그 이소영 의원님 그 SNS를 보니까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시작이 된대요.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최근 이분이 이제 하나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준 게 최근에 특정 언론에서 이게 굉장히 아니라고 뭐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무산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와도 속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쨌든 오늘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논의라는 그 타이틀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근데 특정 언론사에서 만약에 그렇게 또 흔들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일정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게 이제 시장에서 오후장 들어서 반응이 나오는지 요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린 건데 이걸 아예 금요일까지로 바꿔서 또 보니까 월요일에 상당히 강했어요. 9월 이후에 월요일에 하락한 게 이틀밖에 없더라고요. 예, 이제 9월 첫날 하락한 거 있었고 그 다음에부터 쭉 올라갔는데 이제 하고 다음에 또 금요일은 또 별로 그 반반이었어요. 예, 반반이었는데 최근 들어선 특히 금요일에는 폭락을 했습니다. 예, 3%대 폭락이 연속. 그러니까 금요일에 실컷 죽여놓고 월요일에 올려놓고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금요일에 빠지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다 올랐어요. 예, 이런 패턴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좀 파생 상품 이런 것들하고도 좀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장에서 이런 걸 이용해서 아유 이제 나는 틀렸어라고 해서 이런 걸 이용해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음봉이 나와버리면 월요일에 이런 흐름조차도 깨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이게 또 지난주에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반영이 대부분 되고 매물 소화가 된 걸로 이제 갈지 오늘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또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뭐 제가 계속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되게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거니까 이 구독하기 좀 꼭 좀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야 알고리즘에 제 방송이 많이 노출된다고 하니까 좋아요하고 이제 구독하기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